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역의 여름 축제들이 다음 달부터 잇따라 개막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4일 동안 여수 거문도에서는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은빛바다 체험 행사가 진행되며 이어 18일 여문 문화의 거리에서는 문화 공연과 청춘 장터 등으로 구성된 썸머쿨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또 오는 9월 8일에는 이순신 광장 앞 해상에서 화려한 불꽃을 감상할 수 있는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가 시민과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해양 사고를 체험하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까닭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특수장비를 착용하자 눈앞에 가상현실이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조난당한 선박에서 탈출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 조심조심 장애물을 치우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번에는 실습에 나설 차례. 한 명이 아프면 아픈 친구를 가운데에 널어주고 다시 나머지끼리 동그라미. 알겠죠? 차분히 안전요원의 설명을 듣고 풀장으로 뛰어들어 구명정에 올라탑니다. VR 체험과 실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해양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여수 지역 워터파크에 마련됐습니다. 실습은 물론 신기한 기기까지 사용할 수 있어 참가한 어린이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이게 더 실제 상황 같고 더 실감나고 재밌어요. 바다에 빠졌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여름철을 맞아 해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의 안전인식이 높아진 까닭입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지난해에만 모두 3,160건의 사고가 발생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 실종자도 한 해 동안 12%나 증가했습니다. 반복되는 해양 안전사고, 예방이 최선이지만 적절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동물 증가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유기동물 입양 접수처를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이번 달부터 유기동물 보호소와 연계해 입양 세대를 접수하고 가족 동의와 주택 형태 등 심사를 거쳐 최종 입양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순천시는 임시보호소에서 130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마다 개체 수가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산전 검사 비용 지원 조건 가운데 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여수시는 중위소득 200% 이하로 규정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도내에 거주하는 모든 예비부부와 혼인신고 1년 미만의 신혼부부에게 산전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여성 17만 원, 남성 9만 원이며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사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본인 부담 비용을 시 보건소로 청구하면 됩니다. 해조류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과연 몸에 어떻게 좋다는 건지는 명확히 알려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해조류를 즐겨 먹는다면 특히 여성들의 건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미역으로 만든 국수와 초무침이 반찬으로 올랐습니다. 끼니마다 미역을 넣어 한 사람이 하루 20g의 미역을 먹도록 했습니다. 미역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스러웠는데 그걸 말씀드리니까 막 갈아서도 나오고 막 국수 형식으로 나와서 그렇게 막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해조류가 뼈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임상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시험에 쓴 해조류는 칼슘과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일상에서 가장 무난한 미역. 20, 30대 여성 30명을 15명씩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눈 뒤 실험군의 식단에는 매 끼니 미역 반찬을 포함시켰습니다. 체내 칼슘 농도를 조절하고 골대사 지표로 꼽히는 부갑상선 호르몬과 장내 미생물량이 해조류 섭취 이후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20g의 해조류를 먹은 대상자들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들의 장내 미생물과 혈중 호르몬 수치를 비교할 것입니다. 전남대 연구팀은 7월 중순까지 임상시험을 진행한 뒤 내년 초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고 연구 결과는 완도군 해양 헬스케어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폭염 속의 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유치원을 폐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유치원 원장 A씨가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의 위법 사항은 폐쇄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를 통해서도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7월 이 유치원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4살 남자아이가 8시간 동안 버스에 방치된 뒤 의식불명에 빠졌고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 명령을 내리자 원장은 소송을 냈습니다. 사물인터넷이 축산업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육하는 소의 상태를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통 모양의 바이오 캡슐입니다. 되색이 많은 반추동물인 소에게 먹이면 위안의 체온 변화를 감지해 컴퓨터나 휴대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가는 이를 통해 소의 발정과 분만 시기, 물을 마시는 횟수, 활동량 등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온도에서 이제 온도가 상승되면 이제 저희가 발정이 왔다고 측정이 되고요. 만약에 온도가 하락할 경우에 이제 분만이 됐다고 확인되어 이제 농장주에게 알람을 드려요. 농가는 종종 소의 발정이나 분만 시기를 놓쳐 낭패를 봤지만 이젠 사물 인터넷으로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이 바이오 캡슐 사업으로 인해서 수정 적기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으며 또 분만할 때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수에 국한됐던 사물 인터넷이 한우 번식후에까지 쓰임새를 넓히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해서 농가 노동력도 좀 절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금년에 약 10농가 500도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의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환경 제어기, 자동 사료 급여기, CCTV 등 정보통신기술 ICT가 축산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ICT가 결합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똑똑한 축산업, 이른바 스마트팜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장마, 수해 등으로 가축 질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라남도가 축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9월 말까지 가축 질병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축 질병 신고센터는 질병 진단반과 방역 홍보반, 방역 지원반 등 3기반으로 편성돼 가축 질병 의심 신고 즉시 현장 출동을 통한 즉각적인 조치는 물론 여름철 가축 질병 방역 활동도 담당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여름철에는 더위 등 스트레스로 가축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 발생 위험이 높다며 주기적인 소독과 차단 방역,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정부 지원을 통한 도시 재생을 추진해 원도심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순천시는 국토부의 도시재생 소규모 공모 사업에 매곡동과 덕암동 일원 2곳이 추가 선정됐다며 일자리 창출과 특화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원활한 도시 재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또 이번 사업을 관내 뉴딜 사업과 연계해 주민들의 주거복지 강화와 도시 경쟁력 회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4대강 사업 유공자들에 대한 훈포장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부당한 직무 수행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훈장 119명, 포장 136명 등 모두 1,152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 시민의 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받습니다. 광양시는 2018 시민의 상과 관련해 교육과학과 체육진흥, 문화홍보, 산업경제 등 7개 부문에 걸쳐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수상자 선정은 오는 9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수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제24회 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상하게 됩니다. 전라남도가 사회적 기업 육성 우수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로는 울산광역시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청년창업 아카데미 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31곳을 신규 발굴하고 87개 사회적 기업에 487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했으며 사회적 경제기업 공공구매 공시제 확대 운영과 다양한 판촉 행사 등을 실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광양시립중앙도서관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글로버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공모 사업의 하나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친한 친구 아시아 프로그램을 확대해 탐방과 체험학습 위주로 구성해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금 전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밖에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라도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영서 남부 지방에도 30에서 80, 영동과 충청 북부로도 10에서 5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8호 태풍 마리아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에 있습니다. 수요일 새벽쯤에는 타이완 부근을 지나서 이후로는 중국 푸저우 부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남부지방은 전라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공기는 내내 깨끗할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본격적인 찜통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